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뉴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뉴런 내에서 어떻게 신호가 전달되는지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인 전달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봤죠. 우리 작은 뉴런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시간부터는 큰 단위에서 일어나는 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뉴런이 모여서 신경이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하고요. 신경이라고 하는 조직이 모여서 기관, 즉 뇌나 척수와 같은 것을 구성을 하죠. 이 뇌나 척수와 같은 것이 함께 모여서 신경계라고 하는 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신경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책 67페이지 그리고 워크북은 21페이지를 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중추신경계라는 거예요. 중추 이름만 들어도 가운데죠.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 중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중추신경계는 과연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궁금증 마음속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뇌와 척수는 어떤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신경을 보면 저런 식으로 아주 촘촘히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경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본다면 중추신경계, 중심이 되는 중추신경계와 그 중심과 주변, 우리 몸 전체를 연결해주는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고 초라는 것은 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처음과 끝을 연결시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중추신경계는 다시 머릿속에 존재하는 바로 뇌와 그리고 머리를 관통해서 여러분들의 허리까지 이어지는 척수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이 중추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과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주변의 정보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구심이라고 부릅니다. 방향이 구심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을 구심성 신경이라고 불러요. 반면 이 중심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원심성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으로 구분해 준다. 자, 다시 원심성 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체성운동신경, 내 의도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뇌가 주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체성운동신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고요. 반면 내 의도대로 할 수 없는 것, 심장이 뛴다든지 숨을 쉰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조절하는 신경을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시 이 자율신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심장을 예로 들면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교감신경과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내 몸에서 어떠한 하나의 방향으로만 계속 이루어져서는 내 몸의 항상성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빨라져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느려져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많이 분비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적게 분비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상반되는 작용을 각각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중심을 보면 저렇게 생겼죠. 머릿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뇌가 있고요. 바로 그 부분과 허리까지 이어지는 척수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중추신경계 이렇게 부르고요. 뇌와 척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뇌와 척수가 다른 세포나 조직 혹은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어주는, 즉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렇게 퍼져 있는 신경들이 필요한 거죠. 이와 같은 신경들이 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뇌신경이라 부르고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척수신경이라고 불러요.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말초신경계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 몸을 이제 위에서 바라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뇌가 있겠죠. 이 뇌와 척수가 바로 중추신경계, 여러분들 몸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정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주변의 빛이 어떤지, 소리가 어떤지, 온도는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정보가 여러분 중추로 전달되는 방향이 구심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구심 방향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을 구심성 뉴런,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을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중추신경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원심성 신경이랍니다. 멀어진다는 얘기죠. 중심에서 멀어진다. 원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이 여러분들 온몸에서 이루어지려면, 실제로 구현이 되려면은 명령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 명령이 내려지는 방향이 바로 원심 방향이다 라고 해서 원심성 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정보를 분석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구심 방향으로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판단한 다음에 원심 방향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말초신경계는 뇌에 연결된 뇌신경과 척수에 연결된 척수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뇌신경은 뇌를 구성하는 신경이 아니고요. 뇌와 연결된 신경이에요. 감각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구심성 신경이 있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다양한 기관이나 혹은 세포, 조직의 반응 기관에 전달하는 원심성 신경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원심성 신경은 다시 체성운동신경이라고 하는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손을 지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체성운동신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 심장을 지금 마음대로 멈췄다 뭐 빠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신경은 다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교감신경, 느리게 뛰게 하는 부교감신경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뇌와 척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척수를 확대해 보면 척추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뼈가 이 부분을 잘 감싸고 있어요. 뇌도 마찬가지죠. 뇌도 두개골이라고 하는 뼈가 잘 감싸서 그 부드러운 조직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저렇게 이렇게 심지처럼 박혀 있는 척수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뇌부터 먼저 보면 뇌를 꺼내보면 뇌 지금 다양한 색깔로 칠해져 있죠. 뇌는 부분 각자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교실에서 친구들과 같이 뭐 청소부, 뭐 환경부, 뭐 학습부 이런 식으로 부서를 나누어서 학급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양한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반으로 나누어 보면 그 내부에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를 보면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뭐 빈 공간도 있고 무언가를 채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뇌에 존재하죠. 뇌는 엄청나게 복잡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한번 잘라보면 이렇게 잘라볼 수 있는데요. 잘라보면 지금 바깥쪽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특징이 있죠.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안쪽 부분은 약간 밝은 느낌이 나고 바깥쪽은 조금 어두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바깥쪽 부분을 우리가 겉질이라고 부르는데 겉질은 좀 어두운 회색입니다. 반면 안쪽은 조금 연한 부분이죠. 백색이죠. 회색질이 있으면서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신경 중에서도 특히 신경세포체 부분이 밀도 있게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안쪽은 우리가 속질이라고 부르는데 속질은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그래서 백색질이라고 부르고 상대적으로 이 축삭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삼겹살 한번 먹어보세요. 삼겹살 먹어보면 거기에 하얀 지방 부분하고 우리가 붉은색의 근육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 삼겹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뇌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풍부한 축삭돌기는 지방이 풍부해요. 바로 무엇 때문에? 마리집 때문에. 이것 때문에 풍부한 지방 성분으로 약간 밝게 보이고 반대로 신경세포체에는 지방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살짝 어둡게 관찰이 되는 거죠. 대뇌를 겉부분으로 본다면 대뇌의 겉부분을 우리가 겉질이라고 했습니다. 대뇌 겉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뇌 겉질도 몇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앞부분을 우리가 전두엽이라 부릅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기억, 사고 이런 고등적인 사고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요 윗부분을 우리가 두정엽이라 부릅니다. 두정엽은 바로 체감각, 어떤 내 몸에서 들어오는 정보, 춥다, 덥다, 따뜻하다, 아프다, 뭐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고 그것에 관해서 뭐 이렇게 에어컨을 켜자, 뭐 난로를 켜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명령을 내리는 주되게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두정엽이고요. 뒷부분을 우리가 후두엽이라 부릅니다. 후두엽은 주로 여러분들이 사물을 본 정보들이 후두엽으로 가서 그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화되는 영역이고요. 좌우측에 있는 것을 측두엽이라 불러요. 이 측두엽은 귀와 가깝게 있죠. 바로 어떤 소리를 듣는 역할을 주되게는 담당합니다. 물론 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복잡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저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뇌를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잘라보게 되면 우선 가장 큰 주름이 져 있고 좌우 반구로 나눠져 있으면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대뇌죠.
그리고 이 대뇌는 주되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뇌 피질에서 얘기했듯이 감각, 운동, 학습, 언어, 기억, 감정, 다양한 고등 사고와 판단, 명령 이런 것들을 인식 이런 것들이 주되게 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간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간뇌.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쓰는데 요 약간 중심 쪽에 있죠. 이 간뇌를 우리 몸에선 삼투압이라든지 혈당량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항상성 조절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간뇌가 되겠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소뇌라고 부르는데 이 소뇌는 우리 내 몸의 어떤 움직임을 이루어질 때 대뇌와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서 대뇌는 시작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하겠다라는 것은 대뇌가 시작을 하는데 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바로 소뇌가 그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걸어가야지 하는 것은 대뇌의 판단이죠.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걸어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걸어가야지라고 판단했으면 그 다음에 계속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아도 내 몸은 계속 걷고 있죠. 이것을 계속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소뇌의 역할입니다. 또한 소뇌는 여러분들 몸이 평형을 잘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력을 잘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간뇌 바로 아래쪽에는 중간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중간뇌는 여러분들의 눈의 움직임 혹은 빛을 얼마나 받아들일까, 사물을 어떻게 또렷하게 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 아래쪽에 뇌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뇌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위치와 명칭 정도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아래쪽에는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에서 빠져나오는 뉴런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뉴런은 여러분들의 뇌와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 이것이 교차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봤죠? 오른쪽 뇌가 다치게 되면 왼쪽에 마비가 오고 왼쪽 뇌를 다치게 되면 오른쪽에 마비가 온다. 이 여기는 바로 이렇게 교차되어서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교차가 바로 연수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심장 박동, 호흡, 운동, 소화 여러분 몸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교통에 중요한 자율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조절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연수라고 하는 것은 흔히 숨뇌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들 몸에서 생존 활동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뇌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요, 이 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뇌가 큰 덩어리가 있으면 거기에 뭔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큰 이제 나무 기둥에 나무 이제 본줄기에 또 이렇게 쭉 뻗어나온 것을 우리가 줄기라 부르잖아요. 이렇게 줄기라고 빠져나온 것처럼 뇌에서 뭔가 이렇게 길쭉하게 빠져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뇌줄기라 부릅니다. 그럼 뇌줄기는 어디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중간뇌, 뇌교, 연수. 중간뇌, 뇌교, 연수는 우리가 뇌줄기에 포함된다 혹은 뇌줄기를 구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간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간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상이라고 하는 다양한 감각 정보가 대뇌로 가기 전에 모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시상 아래쪽에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 몸의 항상성 조절에 아주 중요한 다양한 호르몬들 혹은 신경 명령들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 아래쪽에는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또한 호르몬의 분비기관으로 작용하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뇌하수체는 다시 크게 두 가지 뇌하수체 전엽 앞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 뒤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척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는 저기 보시면 조금 징그러운 사진인데 바로 뇌와 뇌 아래쪽에 연수 부분과 연결되어서 내 몸을 쭉 중심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뇌가 또 척수가 딱 있고 좌우측에 뭔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고요. 좌우측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앞쪽에 있는 부분과 뒤쪽에 있는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어떤 정보가 여러분들 몸에 들어올 때 중심으로 들어오는 루트와 명령이 빠져나가는 루트가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몸에 어떤 것이 닿으면은 이 닿았다는 정보를 내가 알잖아요. 근데 이 정보가 척수를 타고 뇌로 가게 되는데 척수로 들어갈 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냐면 뒤편으로 들어갑니다. 뒤편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기다 그려놓은 노란색의 그림은 바로 여러분들 뒤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심성이라고 부릅니다.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편에 있기 때문에 뒤편에 있는 것이 막 촘촘하게 척수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막 또 갈라져 있으면서 연결이 되어 있죠.
딱 여러분들 뭐가 연상이 되세요? 딱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 뭐 다양한 게 연상이 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뿌리가 연상이 된다면 뿌리를 우리가 한자로 뿌리근이라고 부르죠. 근. 그래서 뒤쪽에 있는 뿌리라고 해서 후근이라고 부릅니다.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은 여러분들의 뒤편에서 후근을 이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 뉴런의 종류에서 봤듯이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을 서로 연결시켜주면서 어떠한 정보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연합 뉴런이라고 불렀죠. 연합 뉴런으로 모여있는 연합신경이 존재하고 연합신경의 명령을 내보내는 것, 이것을 원심성 신경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들어올 때 뒤로 들어왔으니까 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명령이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가겠어? 명령은 바로 앞으로 나가겠죠. 명령 앞으로 나가니까 앞쪽에 있는 뿌리,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전근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내 몸에 정보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정보 중에 물론 머리 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있지만 몸 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많죠. 이 몸 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바로 뇌로 가는 게 아니라 척수를 거쳐서 가는데 척수로 그 정보가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간다? 뒤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뒤편으로 들어갈 때 엄청나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뿌리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그것을 후근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명령이 빠져나갈 때, 뭐 뇌의 명령이든 척수의 명령이든 어떤 명령이든 내 몸으로 다시 빠져나갈 때는 들어오는 이 부분과 나가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나가니까 이것을 전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책상 같은 거 이렇게 닦다가 갑자기 날카로운 무언가에 딱 건드려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뭐 압적이 있었다든지 이래서 아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바짝 떼잖아요. 네, 이렇게 바짝 떼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떼게 되죠. 빠른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즉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고 아프구나, 이거 떼지 않으면 큰 손상이 입겠네, 이렇게 여유로운 것이 아니고요. 되자마자 바로 빠지는 이러한 과정이 되는데 이와 같은 작용을 우리가 바로 손을 떼게 되는데 이것을 반사적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무조건 반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날카로운 것에 찔리게 되면 우리가 회피 반사라고 해서 온몸을 움츠러들면서 내가 손상을 최소화하려고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구심성 뉴런, 손에 앞장에 찔린 부위에 구심성 뉴런이 쭉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 뒤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후근을 이루는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연합 뉴런 혹은 연합신경이 판단을 하면 그것의 명령이 여러분들 팔의 근육에다가 원심성 뉴런 혹은 원심성 신경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앞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뒤와 앞이라는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신경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뇌와 척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